여러분 점심시간에 서브웨이 가보셨나요? 제 직장 동료가 얼마 전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보카도 추가 비용이 너무 비싸졌다고 말입니다. 별 생각 없이 넘길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동료가 주식 투자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보카도 가격 뒤에 마약 카르텔의 총구가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먹는 샐러드 재료가 한 나라의 경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의 시작은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멕시코 농민들의 옥수수 밭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범죄 영화 같은 마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공식 경제가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룹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범죄라는 비공식 경제가 어떻게 장악하는지 분석합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가 리스크의 본질입니다. 지금부터 멕시코 경제 파괴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94년으로 가봅시다. 당시 멕시코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미국, 캐나다와 함께 북미 자유무역협정인 나프타를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자유무역이 시작되면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미국의 거대 자본이 멕시코 시장을 덮쳤습니다. 특히 미국의 저가 옥수수가 문제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옥수수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멕시코 소농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옥수수 자급률은 93%에서 54%로 폭락했습니다.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농사를 지을수록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 농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약 200만 명의 가장이 농토를 떠났습니다. 일부는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선택해야 했습니다. 바로 마약 카르텔의 품이었습니다. 옥수수 대신 양귀비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카르텔은 무너진 농촌 경제의 새로운 고용주가 됐습니다. 국가가 해주지 못한 보호와 소득을 범죄 조직이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킹핀 전략입니다. 볼링에서 맨 앞에 1번 핀을 킹핀이라고 하죠. 이 핀을 쓰러뜨리면 나머지 핀들도 다 넘어집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 DEA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카르텔의 수장만 잡으면 조직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콜롬비아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사살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잠시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누구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1970년대 메데인 카르텔이라는 거대 조직을 세운 인물입니다. 마약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기업처럼 수직 계열화했습니다. 당시 이 조직이 벌어들인 돈은 한 달에만 무려 6천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8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에스코바르 개인 자산은 30조 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사설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정부 인사들을 매수하거나 저항하면 폭탄 테러와 납치를 일삼았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던 괴물 기업이었습니다. 킹핀 전략은 이런 거대하게 머리를 잘라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드라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머리 하나를 자르니 수백 개의 작은 머리가 돋아났습니다. 거대 조직이 사라진 자리에 수많은 소형 카르텔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더 잔인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권력의 역설입니다. 더 큰 문제는 풍선 효과였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입니다. 콜롬비아를 압박하자 마약 유통의 중심이 멕시코로 옮겨갔습니다. 멕시코 조직들은 단순한 운송업자에서 제조 및 유통의 중심지로 진화했습니다. 그 중심에 선 것이 바로 할리스코 뉴 제너레이션 카르텔 CJNG입니다. 이들은 범죄 조직을 마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처럼 운영했습니다. 40개국에 뻗어나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저자세 비즈니스 스타일로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범죄가 정교한 경영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아보카도가 이들의 새로운 타깃이 됐었습니다. 아보카도는 녹색 황금이라 불릴 정도로 수익성이 높습니다. 연간 수출액만 30억 달러에 달합니다. 카르텔은 이 거대 시장에 빨대를 꽂았습니다. 농장주에게 재배 면적당 보호비를 뜯어냅니다. 유통트럭을 납치하고 포장업체에서 세금을 걷습니다. 정부의 농업 데이터를 해킹해 갈치 금액을 책정할 정도로 치밀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비싼 값을 치르는 아보카도 가격에는 이들의 피 묻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급망 리스크의 실체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비공식 경제라는 개념에 주목해야 합니다. 비공식 경제란 정부의 규제나 조세, 통계를 완전히 벗어나 운영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길거리 노점상이나 가사 노동자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이나 무허가 광산 같은 범죄 수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국가 GDP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 엔진입니다. 문제는 공식 경제가 비공식 경제에 잠식당할 때 발생합니다. 바로 자본의 사장화가 일어납니다. 경제학자 에르난도 데소토는 이를 죽은 자본이라 불렀습니다. 비공식 경제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은 투명한 금융 시스템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재산권이 불분명하니 은행 대출의 담보가 될 수 없고 기업의 정식 투자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결국 세수는 줄어들고 국가는 도로나 치안 같은 필수 인프라에 투자할 돈이 없어집니다. 이는 다시 공식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에 더지됩니다. 멕시코는 2026년 월드컵 개최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하시장의 팽창은 치안 불안과 국가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투자자라면 한 국가의 외형적인 성장률 너머에 있는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저렴한 미국산 옥수수가 들어와서 물가가 안정되면 멕시코 소비자들에게 좋은 것 아니냐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옥수수 사례가 주는 진짜 교훈은 저렴한 가격의 함정입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유지되는 가짜 경쟁력을 경계해야 합니다.
미국의 보조금 옥수수는 멕시코 농촌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완전히 해체해버렸습니다. 생계 수단을 잃은 수백만 농민이 카르텔의 조직원으로 흡수되거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공급망을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만약 그 저렴한 가격이 정치적 의도나 보조금에 의한 것이라면 언제든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식량 주권을 잃은 대가로 국가 치안과 지배 구조의 붕괴라는 훨씬 더 비싼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외 주식을 고르거나 특정 산업 섹터를 분석할 때 구조적 안정성보다 일시적인 효율성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공급망의 다변화가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멕시코 농민들이 옥수수 농사를 포기했을 때 그 빈자리는 양귀비와 아보카도 갈취라는 범죄가 채웠습니다. 이는 결국 물류비 상승과 원가 부담으로 이어져 우리 지갑을 공격합니다. 투자 대상 국가의 자국 산업 보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비공식 경제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체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표상으로는 저평가된 국가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지하 시장이 거대하다면 그것은 가치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유무역의 그늘에서 무너진 산업 기반은 반드시 범죄라는 독버섯을 키웁니다. 둘째, 수장 한 명을 제거하는 단순한 논리로는 정교해진 프랜차이즈 범죄 시스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셋째, 공식 경제를 갉아먹는 비공식 경제는 국가의 장기 성장을 가로막는 죽은 자본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당장의 저렴한 가격 뒤에 숨겨진 구조적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의 감각입니다. 멕시코의 비극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 무너지면 그 대가는 온 국민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글로벌 공급망을 타고 우리의 지갑까지 찾아옵니다. 투자란 단순히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흐름을 읽는 과정입니다. 돈 키울 때와 함께라면 이런 복잡한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데 도움되셨다면 돈 키울 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